안녕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이제 크림의 약간 그 제품 뭐 바꿔치기 이후에는 그게 크림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내가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글을 내리셨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렇게 사진까지 치밀하게 찍어 놓으시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동 사이즈 다른 제품이랑 헷갈렸다, 크림 쪽 말이 맞다, 그냥 그렇게 글 하나만 싹 싸지르고 가면은 누가 믿겠어요?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아무튼간에 그것보다는 일단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의심의 불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설, 이거는 제가 크림이 그랬다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 가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약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직접 한번 제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가설인지. 들어가자. 자, 일단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 발매 극 초반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제품 시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에 이 제품들 같은 사이즈 같은 제품이잖아요. 발매 초에, 발매 극 초반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1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칩시다. 카시나 덩크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걸로 예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요거 100만원에 첫날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요 100만원에 거래된 요 제품, 자, 판매자가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크림으로 이렇게 도착을 해요. 크림으로 도착을 하고 이 제품 이제 한 4, 5일 있다가 구매 취소. 그러니까는 검수 불합격이 뜨는 거지. 검수 보류 이런 거 뜨고 그래갖고 결국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매자가 있는 거야. 여기 그 구매자가 있는 거지. 근데 구매자한테는 검수 합격 통보. 그래갖고 제품이 갑니다. 그럼 그 제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발매 극초반에 100만원 이렇게 했던 신발들이 약 한 4, 5일 뒤에 분명히 같은 제품 같은 사이즈인데 시세가 한 50만원으로 개떡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0만원에 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품을 판매자가 이제 딱 보내는 거죠. 나는 50만원에 판 판매자야. 딱 50만원에 거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보냈어. 그래가지고 거래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요 100만원에 산 구매자한테는 제품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100만원에 판 판매자한테 제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100만원에 산 구매자한테 이렇게 가고 100만원에 판 판매자한테는 요 50만원짜리. 왜냐? 시세가 달라지고 제품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품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구매자, 요 50만원짜리 거래의 거래자는 사실상 구매자는 크림이었다면, 중간에서 크림이 얼마를 먹었어요? 50만원을 먹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크림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몰라요. 그냥 100만원에 산 판매자와 구매자, 50만원에 거래를 한 판매자와 구매자,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가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요거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보셨나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 하여튼간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어렵지도 않고 가능해요. 그리고 크림에서, 크림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모든 중개업체가 이런 판매자와 구매자는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니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내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한은. 근데 저런 식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차익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는 거. 시세가 올라가면 저 방식대로,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의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런 거 진짜 조작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다 실현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싶고. 왜냐면 얘는 중개업체잖아요. 중개업체가 매매에 관여하는 거, 이거는 진짜 룰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그런 이벤트용으로 혹은 쇼룸용으로 이런 식으로 타는 거,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부인이잖아요. 내부자가 이 거래 같은 거, 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 이런 거 주식 같은 거에도 보면은 있을 거예요. 내부자들, 그러니까 약간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자사주를 이렇게 사면 안 된다거나, 제가 정확히 이제 금융 쪽 그런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건 아니라서
얕은 지식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런 비슷한 것들 기사 같은 건 제가 자주 봤거든요. 뭐 임원진들이 그런데 개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미리 팔고 혹은 뭐 미리 사고 뭐 이래가지고 주가 조작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철컹철컹 이렇게 하고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그것처럼 크림을 포함한 모든 중개 업체에서 만약에 자기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 자체가 충분히 논란이 있을 만한, 왜냐면은 이런 일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한 게 실제로 안 일어났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뭐 법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초에 당연히 하면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중개 플랫폼인지 아니면 그냥 개개인 판매자 구매자인지 우리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 같은 거를 받기가 싫다라고 하면은 그런 뭐 임직원들, 크림 내부자들은 크림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 되고, 뭐 솔드아웃이면 솔드아웃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아웃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수수료가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중개 플랫폼 그런 내부인들은 자기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는 걸 간단하게 지금 이 가설조차도 이런 이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간단하게 직접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